청년들의 민심, 즉 20대, 30대의 민심이 어떤 변화를 이뤘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그래서 여론조사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 특히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20대, 30대들의 표심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20대들의 지지율, 20대들의 마음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뉴스 토마토에 의해서 의뢰된 여론조사입니다. 자, 20대 이재명 후보가 22.6%.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작년에 비해 올해 2주 차로 접어들면서 20.4%에서 40.9%로 20대들의 지지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작년에 25.2%에서 올해 1월 둘째 주 22.6%로 소폭 하락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2배 이상이 20대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껑충 뛰었어요. 자,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의 20대 지지율에는 변화가 있었을까? 네,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14.8%의 지지를 받았던 20대들로부터 안철수 후보가 올해 1월 둘째 주에 안철수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15.6%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윤석열 후보의 20대와 안철수 후보의 20대 지지율이 각각 상승을 했고 이재명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빠졌다라는 결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그러면 30대들의 마음은 어떤 변화를 보였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30대들의 지지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1월 둘째 주에 43.7에서 38.8%로 하락을 했고요. 20대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는 30대의 지지율이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23.0%에서 33.3%까지 30대들의 지지율이 상승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도 30대들에게 9%의 지지를 작년에 받았었는데 30대들이 14.5%의 지지를 안철수 후보에게 보냈습니다. 즉, 이 30대 이 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30대 지지율이 올랐고 이재명 후보의 30대 지지율은 떨어졌다라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대위 대변인을 하시면서 후보를 밀착 수행하고 있는 전주의 의원께 한번 묻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한 20대, 30대 지지율이 왜 이렇게 올랐다고 보세요? 저는 물론 20, 30대를 위한 이런 여성 가족부 폐지 이러한 이제 짤막한 이제 공약을 발표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 흐름을 따라잡는 이런 선거 운동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지난 주에 이제 선대위를 해체를 하고 선거대책본부로 아예 그렇게 슬림화를 이제 하면서 선거운동 방식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또 특히 이제 2030을 이제 그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이런 59초 공약이랄지 또 AI 윤석열 그리고 또 이런 그 페이스북의 공약 발표도 아예 단답형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시대 흐름에 맞는 좀 선거운동 방식이 결국은 좀 2030 세대에게 좀 어필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주 그 수요일에 이제 윤 후보가 선대위 해체를 하면서 선거대책본부 구상 방식을 이제 좀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인부터 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본인이 변하고 또한 국민의힘이 변하고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원팀 행보 사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좀 2030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의 대변인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30대를 대표해서 전용기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의 20대, 30대 지지율이 이 조사상으로는 하락을 했고 윤석열 후보가 가장 20, 30대의 지지율 상승의 수혜자가 됐는데 그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엎치락 뒤치락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결국에 2030들은 어떠한 정책적인 아젠다가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것을 판단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잠깐 오르는 걸로 판결이 나온 거는 사실 네가 알아서 해석해라는 식의 짤막한 7글자의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자신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가는 형태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렇군요. 앞으로 정책 대결을 계속하다 보면은 어떻게 실현할 것이 어떤 게 실천할 것인지가 나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도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물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보실 여론조사는 한국 리서치의 청년 민심입니다. 2030 지지율 이재명 후보 27.7%, 윤석열 후보는 16.2%, 안철수 후보가 20.2%의 결과였습니다. 즉 아까 여론조사와는 다소 다른 결과의 여론조사도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안철수 후보의 2030 지지율이 어떤 여론조사든 우리가 봤던 두 가지 여론조사 모두 다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지율 상승세를 탄 안철수 후보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일화는 없다. 단일화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후보들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월급 조번 후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월급 조번 후보로서 사병 월급 2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쌍파퓰리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병장 월급이 부사관보다 높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나 다 군대 가지도 않고 총 한 번 쏴보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몰라서 이런 거 아닌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라고 밝혔고 이준석 대표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는 없다. 특히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 거강꾼이다라고 말이죠. 옛날 말 이준석 대표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거강꾼들이 활약할 시간입니다. 이제 거강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과 같이 한 10%대에서 유지되길 바랄 겁니다. 공동정부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한 주장인 것이 그런 거야말로 선거에서 지금 상승세를 탄 우리 후보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이재명 기자, 이준석 대표가 20, 30대 지지율 상승에 좀 자신감을 받은 듯하죠.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라는 뭐 인터뷰도 했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사람을 거강꾼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 대표가 이제 전략상 단일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사실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 간에 악연도 있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사석에서 욕한 적도 있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략적인 대표가 겁니까? 지금 사실 뭐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지금 뭐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후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러니까 여론 민심이 결국 어떤 구조를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단일화는 어떻게 진행될지 말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 대표도 뭐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끝까지 책임진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밀당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밀당이다, 전략적이다.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2030 세대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겠죠. 실제 여러 여론조사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어떤 본인의 이준석 효과를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보지 않을까 싶고 다만 앞서 저희가 봤던 여론조사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처음에 봤던 여론조사는 사실은 1000명을 그러니까 전 국민 1000명 중에서 2030 세대를 한 300명쯤을 뽑아내서 비교를 한 조사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면 보실 조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300명의 추이기 때문에 거의 오차 범위가 10%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윤석열 후보 20대 지지율은 다소 상승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되고 그다음 저희가 본 여론조사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2030 세대만을 대상으로 1000명을 조사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6% 이내에서는 오차 범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흐름에 더 가깝다 볼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조사일 씨도 7일부터 9일까지 한 조사인데 사실 6일 날 이제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가 극적인 타협을 했고 그 다음부터 선거 캠페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 2030의 흐름을 보면 거기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탄력을 받고 그래서 실제 반등에 성공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단일화 논의는 이전과 또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는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서울 전에 단일화 논의에 어떤 탄력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